예, 안녕하세요. IT 투머치 인포메이션 IT TMI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연이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한테 인사해줘. 카메라 있어. 카메라 저 카메라 또 안녕하세요. 까먹었어요. 그 사이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이슈는 단연코 뭐라고 해도 아마 4.15 총선이 제일 크겠죠? 선거법이 개정이 바뀌었고 개정이 됐고요. 예. 소규모 정당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 이게 소규모 정당 중에서도 규제 개혁을 아예 모토로 갖고 나온 정당이 있어요. 규제 개혁당. 들어보셨죠? 네. 기사도 쓰셨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규제개혁당 창당을 준비하고 계시는 구태원 변호사님이랑요 예비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권선주 대표님 나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기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규제개혁당은 창당 선언을 거쳐서 어제 저녁에 네네.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총 255분이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당 준비 위원회 상태입니다. 저는 규제개혁당에 처음 창당 선언할 때부터 이 창당을 위해 참여해서 규제개혁 안건과 정책 개발을 도와드리고 있고 네. 또 창당이 성공하게 되면 정식으로 생길 정책연구원, 네. 규제개혁 정책연구원장을 네. 맡기를 희망하고 있는 구태현입니다. 네. 제 직업은 원래 변호사고요. 규제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혁신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몇 년 전부터 규제개혁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다가 네. 이 당의 발족 취지에 네. 공감하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자문 변호사로 많이 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규제 관련된 코리아 얘기도. 스타트업 포럼의 네. 이사 겸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 네. 그 책도 쓰셨잖아요. 책 그러네. 잠시 네. 잠시만요. 네. 책 소개. 제가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기업협회 고문 변호사를 네. 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원해서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스타트업 이전에 인터넷 기업들이 겪는 우리나라의 규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돕다 보니까 이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네네.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소위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도입된 규제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기존의 전통 산업들도 온라인 산업으로 변신하면서 전통 규제들도 확장돼서 네. 결국 그것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2015년쯤부터 여기저기 이제 기고를 하고 또 정부의 네네. 자문위원회 많이 참여하고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혁신위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글로 좀 쓰고 이랬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험을 네네. 예고한다든지 등등.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그 책을 모아가지고 재작년이네 벌써 재작년에 그 책을 모아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을 네. 내었는데 그 책에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스테디셀러죠? 네, 뭐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3쇄까지 갔으니까.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요새 감사 흔치 않은데. 초판을 다 하기가 아니 어려워요. 내가 책 물어본 하기가. 이유가 내가 책을 읽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시군요. 그거를 독자님 감사합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꺼냈는데 너무 설명이 기셔가지고. 그렇군요. 너무 또 제대로 물어보시네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꺼낸 얘기인데. 책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 대표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규제개혁당 예비 대변인을 네. 맡고 있는 권선주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2번 스타트업을 창업한 창업가고요. 네. 현재도 스타트업을 경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경영하면서 저와 또는 제 주변에서 많은 규제 때문에 어려워했던 그런 네. 경험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규제개혁당을 준비한다는 이제 참 네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다. 이거 우리가 이거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덥석 네네.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구태원 변호사님 그 책 저 3권 샀거든요. 감사합니다. 열혈 세 권을-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줬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선물이요. 4권의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 가는 길에 살려고요. 네. 우리 이제 규제개혁당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제 왜 창당을 하게 됐는지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규제개혁이라는 아젠다는 다른 당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굳이 창당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 온라인에서 좀 간단히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짧게 말씀드리면 법정에서도 변론은 간단히 하는 게 명변론이긴 합니다. 네.
그 규제 개혁은 정부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과 혁신이라는 네. 좀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도 있고요. 많이 혼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구별해야 될 게 규제 철폐입니다. 네. 세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 개혁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20년 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네. 또 역대 정권 또 이번 정부도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근데 그 실질적인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네. 네. 근데 우리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글로벌하게 산업의 지형의 변화를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인공지능과 빅테크 회사들이 소위 네.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뭐 미국의 거대한 기업들, 중국의 기업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개혁의 속도로는 도저히 우리가 혁신 성장을 할 수 없고 네. 그다음 나라의 어떤 지배력이랄까 아니면 나라의 힘을 네, 유지하기 네. 어렵고 결국 산업이 많이 어려워질 것을 직감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네. 직감하는 분들이 속도를 좀 빨리 합시다. 네. 지금 속도로는 안 됩니다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네.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또 대표님도 네네. 네네. 예. 사실 기존의 이제 정부 측이나 다른 당들의 많은 이 우리 테크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계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필요하다. 네, 규제 간담회도 개혁해야 열고 된다. 뭐 네. 포럼도 열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제 외에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법에 없는 규제들이 또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네. 모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이 법에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이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정리해서 주고 의견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네. 별로 뭐 없더라고요.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원하시는 게 규제 혁신인가요? 개혁인가요? 철폐인가요? 저희도 네. 창당 과정에서 이에 네네.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창당 준비하는 분들 네네. 사이에서 나눴는데요. 되게 혁신이라는 용어는 개혁이라는 용어에 비해서 정부가 선호합니다. 네. 틀 안에서의 네. 혁신이에요. 네네. 근데 개혁은 필요하면 틀도 바꿀 수 네.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부는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혁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이번에 잘 아시는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 쓰지 검찰 네. 혁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울 때 이제 바꿨어요?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스스로 하는 입장일 때는 개혁이라고 잘 안 하는 거죠. 그쵸.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하는 활동 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 혁신이라는 혁신 예를 이런 들어서 정부는 것들. 규제 네.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이름이 규제 개혁당이라고 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필요하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까지 의도하는 것입니다. 네, 뭐 규제를 뭐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규제는 그 자체로는 축구 경기의 룰처럼 네.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네. 규제 다음에 개혁이 붙는 거지 철폐가 네네. 붙으면은 이상한 거죠. 아, 무정부주의를 얘기한다면 몰라도 규제는 철폐될 대상은 네네. 아니고 UFC 잘 가꾸어서 네. 합리적으로 시대에 맞게 잘 작동하게 하는 중립적인 네, 규칙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규제를 규칙이라고 바꿔도 말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규제를 개혁하자 이런 거는 뭐 사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그 방법으로서 뭐 시민단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당이라는 네. 지금까지는 시도되지 않은 방식이죠. 네. 이 정당이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떤 민간이 자신들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국회의원으로 입법의원으로 원내에 진출하는 것일 거고요. 또 나아가서 더 크게는 행정부 또는 네. 수반이 돼서 소위 나라의 집권을 하는 것도 정당의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 집권 목표. 일단 당의 현재 정체성은 네. 그리고 기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업 네. 정당인들이 아닙니다. 대변인도 네. 원래 기업. 네, 맞습니다. 전업 정당인이 아닌 이상 네, 저희는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을 하고 해서 좀 더 살기 네.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일단 당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시절에 이제 발표하신 10가지 목표를 네.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규제개혁당의 출발이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정치하자는 분들이 모인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 12월 27일 날 작년 12월 27일이요. 예, 선거법이 선거법이 아, 개정되면서 개정되나요? 준연동형 비례 맞아요. 대표제가 네. 도입되면서 아이디어가 시작된 거거든요. 3%만 되면 사실 의석할 그 수 있다. 전에는 네. 3%가 되면 굉장히 많은 30석을 안분받을 수 있다. 네. 계산법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네네네. 3%라는 봉쇄 조항만 통과하면 네. 한두 석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제도가 개방이 된 거죠. 네. 네. 그런 희망을 보고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다급한 누구보다도 다급한 기업인들이 직접 한번 비례당을 만들어서 네. 우리 정치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몰아서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을 바꿔보자 하는 딱 이 목적으로 시작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당 선언문에 써져 있는 이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들이라고 하는 네. 약 10여 가지 분야의 정책들은 불과 20여일 만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것만 우선 담은 것이고요. 이 이후로도 네. 규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개혁 안건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기 근데 가장 중요하게 또 내 것인 게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네네. 창당 선언문에 네. 들어있죠. 그게 가장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네. 정부도 상당히 노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국무조정실 그리고 기재부도 혁신성장본부 네네. 등을 통해서 노력했고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고 합니다. 우선 이 허용 네거티브 사후 시스템. 규제, 이게 예. 정부가 법에 네네. 행정규제기본법에 작년 4월달에 아예 명문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거 그 전에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시스템으로 정부도 노력을 시작했다는 거죠. 작년 4월달에 네네. 법에 들어가서 7월달에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규제개혁당은 차다 기소, 네. 플랫폼 택시 방안 네.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의 의지와 달리 네. 겉으로 선언한 의지와 달리 실제 움직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 네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바꾸자는 것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네, 그렇죠.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서 이 정부의 변화의 속도를 저희가 가속화시켜드리는 역할을 하자는 게 이 네거티브 시스템의 저희 당의 입장이죠. 정부도 네거티브로 바꾸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오래전부터 얘기해왔고요. 행정규제 기본법에도 네. 넣어뒀고요. 근데 구체적인 규제들은 이 시스템 하에서 하나하나의 법조항들을 개정해야지만 네거티브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이 개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여객운수자동차 사업법 같은 경우 네, 지금 이 타다 네거티브 관련된. 시스템에 비추어 보면 완화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금지하는 강화, 네. 규제가 그렇죠. 박홍근 의원님께서 그렇죠. 제안하신 네. 거잖아요. 모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산업별 규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화되는 입법들을 의원들이 마구 발의하십니다. 네네. 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지난 20대 국회 아직은 지난이는 아니지만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새로운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행정규제 기본법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을 해도 국회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목표 달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박홍근 의원법도 이게 정부가 사실 낸 법이고 박홍근 의원 앞에 얼굴 마담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네요. 대표 발의. 아니, 얼굴만 선 거지. 법적 용어는 대표 네. 발의. 네, 의원, 대표 말이죠. 대표 발의. 예. 반응이 어떤가요? 주변에서 스타트업 분들 많이 만났을 텐데 이 규제개혁당의 예, 예. 창당에 대해서 기대가 많죠. 실제로 그리고- 좀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분들도 좀 많은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 발기인 대가 어제였거든요. 네네네. 제가 어제 그걸 진행을 하느라 지금 목이 좀 쉬었는데 아, 네네 진행을 하셨군요. 예. 저희가 이틀 만에 255명의 발기인을 모았어요. 아, 되게 네네. 수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고 참여해 주셨고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예, 어떤 예,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실까요? 괜히 정부의 밑보임 어떻게 아, 참여했다가 네네. 그런 좀 옛날 올드한 음. 그런 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규제를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같은 기업인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당을 만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서 우리가 이거 기다리다가는 회사가 망하겠다. 정부가 만약에 규제 개혁을 노력해 오지 않았다면 정권을 바꾸자고 했겠죠. 아, 네. 네네네. 저는 규제 개혁을 더 가속화시켜야 되고 네. 또 정부가 미처 예측 그러니까 세세하게 못하거나 또는 너무 갈등이 심해서 정부도 손을 못 대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 네네. 원격 의료와 의료 산업 뭐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아예 정부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네네. 택시로 가자라고 택시 편을 들어버리는 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정당이 도와줄 수 있겠다, 도와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기존의 레거시 산업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이신 건가요? 이제 그 네.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전통 산업과 혁신 산업은 사실 갈등 관계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구조 자체가 네. 디지털 경제로 변환될 때 전통과 혁신이 조화하지 못하면 네네. 결국 둘 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진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면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메이시스 등 여러 가지 백화점 산업을 백화점, 망하게 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네. 혁명 시대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아마존을 규제로서 못하게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네네. 페이스북 같은 미디어들이 언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지만 뭐 언론만 놓고 생각해봐도 20년 전의 미디어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많이 바뀌었고 언론 자체로도 스스로도 진화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상생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당장에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직업의 전환 네. 또는 부적응, 시대의 부적응 같은 것이 전통 산업에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이주 대책을 정부가 세우고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민민 갈등은 사실 정부의 역할에 네. 부재 내지 부족함에 기인하는 면이 커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기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웠는데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을 하셨다로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네. 그걸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네. 한두 의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크게 힘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네. 예.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 원내와 원외의 목소리의 차이가 클 것은 뭐 네. 공감하실 거고 메시지는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네. 실제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한 메시지 그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메시지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뭐 아시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분들도 한두 분이 어떤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판을 뒤집고 정세를 리드하는 경우를 많이 보시잖아요. 또 한 정당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네. 그것은 물론 지금 현재 어느 일당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당은 없어요. 연합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4+1, 4 네. 더하기 네. 1이라고 야당들과 연합해서 네네. 사법개혁 법안이니 선거법이니 통과시켰잖아요. 그쵸. 네. 결국 어느 한 당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지배적인 정당이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주당이나 규제개혁당이나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똑같습니다. 얼마나 연대를 이루어내냐의 문제인 거고요. 네. 규제개혁의 이슈는 지금 반대하는 정당 없습니다. 그렇죠? 자한당,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규제개혁 얘기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방법론의 차이가 있거나 또는 집권당으로서 챙길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규제개혁이 좀 소홀하거나 이 차이뿐이고요. 저희 당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또 하나 그 질문이 있는데 기존에 보면 뭐 택시 예를 들어 뭐 의사 이런 큰 힘 있는 정치적 입김이 있는 이해단체들은 이해단체. 직접 원내에 그 만 로비를 압박을 하시겠죠. 할수 있죠. 하기도 하고 원내에 대규모 정당들 입당해서 대표적으로 의원이 되시기도 의원이 하시죠. 되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여당에 들어가서 또 거대 야당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분소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입당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네. 당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목소리 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많은 경우 당론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많이 네. 하죠. 네네. 저희도 뭐 아마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같은 생각 안 하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걸 내가 지지를 이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다른 큰 당에 들어간 뭐 우리 업계 출신 의원을 밀어주는 게 더 그렇죠. 낫지 네.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씩 해보셨던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목소리가 묻히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아쉬운 네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많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부 그리고 네네. 지금 여당 그리고 제1야당 또 제2야당 또 새롭게 생긴 정당 안에도 다 의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에 공감하는 분들 개별 의원들은 많으시고요. 이분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네. 원내에서 활동한다는 건 어느 상임위에 진출할 수 있고 또 네.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물론 네. 정당 의원 수가 부족하면 모든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상임위 외에서 얼마든지 그쪽의 정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네. 만나서 설득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활동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어내면 그 당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원내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원내에서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같은 정당일 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 설득은. 설득을 하기가 예를 들어서 당대 당하고 당대 의원하고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설득이. 보세요? 당대당으로 간다. 당대당이 더 쉽죠. 그렇군요.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느 분이 1번이 되느냐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좀 하세요? 하시겠지 아직은- 당연히 안 하세요?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생각이 있으신가요?
너무 민감한 질문이에요.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예, 원하고 원망하죠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이제 원망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만 뭐 되는 것은 네, 아니고 네. 저희는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창당이 성공하고 나면 이제 창당 작업에 네, 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는 준비위원회 상태라서 창당이 성공하고 나면 문호를 넓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질문을 딱 토스하셨네요. 네, 너무 하시네요. 네, 저희가 원래 네. 당이 창당이 이야기되고 네, 네. 어제 발기인 대회를 할 때까지 정말 보름 정도밖에 네.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스피드입니다. 생각보다 스피드로. 상당히 쉬운가 봐요. 라는 굉장히 생각이. 빨리 역시 해야지. 상당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턱이 심해요. 뭐 IT 기술들 활용해서 네네. 여러 메신저라든지 뭐 온라인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너무 빠르게 진행한 나머지 네. 씨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을 뭐 어떤 그쵸. 기준으로 이까지는 아직 아주 구체적으로 뒤집어 얘기하지 말씀드리면 못했지만, 저희는 인물 중심의 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희는 뭐 가급적 젊은 네네. 분들 그리고 정책당입니다. 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모이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어떤 인물이라도 문호가 개방돼 있죠. 혁신적인 생각을 하시고 규제 개혁에 그다음에 당원들이 협업하실 분. 정하실 거예요. 이제 네. 창당에 성공하면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정할 거예요. 예. 후보자 나온 네. 후보자들 원칙은 그렇게 중에서 갖고 있습니다. 네. 순서를 투표로 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이제 뽑기 위한 겁니다. 기존에 이미 네.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우리끼리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네, 사실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런 뭐 너와 나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급히 모여서 지금 세력을 네, 네. 형성해가는 관계에 있거든요. 네. 목표가 있나요? 이번 몇 석 선거에서? 이런 거? 선거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잖아요. 이 30명을 준연동형 비례로 주는 것은 최초입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복잡한 룰이 있지만 지역구 우석을 많이 가지시면 또 여기서 줄어들죠. 빠져지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대 야당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3% 봉쇄 조항을 통과하면 통과한 표를 얻은 정당들끼리 안분하는 것으로 가장 단순화시켜 보면 30석을 3%를 통과한 정당이 두세 개다. 네. 그럼 이들의 유효 득표 수를 가지고 30석을 안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생각보다 많은 의석수를 배당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다 받아갔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배당이 안 할수 되고 물론 없으니까. 비례대표 20석이 따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이 30석을 네. 놓고 보면 예를 들어 3%를 통과하게 되면 3% 통과한 당과 7%를 가진 두 당만 통과했다. 그럼 합하면 합이 10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30을 분의 10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쪽은 21석, 이쪽은 9석.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좀 많은 또 위성 정당도 하나 만드시고 해가지고 그거보다 아니지만 저희는 적어도 두세 석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기대를 하시는 봉쇄 거는- 조항을 통과하기만 하면 네네. 그래서 규제 개혁에 동감하시는 우리 예. 국민 여러분께서 비례 대표는 규제 개혁당을 찍어 주셔야 예. 원내 진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스타트업계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뜻은 같이 하지만 원래 찍던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념적으로 이념적인 자기가 부분들.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저희가 창당이 되고 저희가 공약이라든지 세부적인 우리가 네네. 이런 당입니다를 발표하기 시작하면 아마 많이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실제로 우리 기업을 경영을 하면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 M&A를 하잖아요. 네. M&A를 하는 이유가 뭐 물론 회사가 너무 빠르게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뭐 기술이라든지 사람을 하나하나 뽑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인수합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A 회사랑 B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A 회사는 신보에서 보증받아 대출을 받았고 네. B 회사는 기보에서 받았다. 네네. 그럼 이 회사가 합병할 때 그러면 그렇게 탄생한 C 회사가 신보와 기보 대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신보와 기보에서 하나 놔야 돼요. 네 하나는 다 상환을 해라.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경험해봐지 네. 않으면 모르는 규제들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법에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련 부분을 긁어드리고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마음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득표 문제는 너무 감사한 질문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 4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당은 소신이 A 당이야.
다 좋은데 한 표 정도는 규제개혁당에 밀어주자. 아.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비례대표 한 표 정도는. 네. 진짜 이게 그래서- 비례로 가네요. 네, 뭐 왜냐면은 이제 저 거대 정당에 많이 네. 주셔도 다 사표가 돼서 더 이상 이 30석에 기여하질 못해요. 네. 사표가 되니까 그 어, 부분을 새로운 신생 정당 쪽에 한 표 정도 몰아주자 이러셔도 네. 되고 또는 본인 스스로도 남들이 다 큰 정당은 찍어주겠지. 나까지 괜히 하나 더 얹어봤자 의석수의 변화가 없다면 내 표 하나는 사표를 만들지 말고 규제개혁당을 찍어주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지역구에 출마될 가능성은 없겠죠? 아니요, 당원 중에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시고 아. 그것도 아직 뭐 안 한다는 네네. 것이 확정된 건 열려 아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면 기탁금도 필요하잖아요. 네. 네네.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만약에 당비가 많이 모여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판교 이런 데는 뭐 노려보실 맞아요. 것도 IT 하잖아요. 대전, 예, 판교 그렇죠. 이런 데는 IT인들 네. 많으시잖아요. 예, 과학인들도 많으시고. 지금도 뭐 IT 대표하는 분이 거기 의원이긴 하지만 김병관 의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역군 피해야 되겠는데 너무 강력하셔서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국회 20대 네. 국회 현재 20대 국회나 19대 국회에도 IT 출신 의원들이 계셨어요. 네. 맞아요. 뭐 지금 안철수 예, 의원님도 사실 IT인으로 네, 네. 국회의원이 되시고 네. 대권도 노리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 규제개혁단이 나와야 될 정도로 규제 상황은 계속 나빠졌단 말이죠. 네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적어도 10%라는 어떤 네네. 양질 변화를 이루는 한계의 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두 명으로서 예, 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에 한두 분이 들어갈 정도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30명 정도가 네, 되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상임위에 법안 심사 소위가 2개잖아요. 네. 한 분씩 들어가려면 2명씩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는 있어야 국회 안에서의 변화를 이끌 수 음. 있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석을 확보하려면 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규제개혁에 동참하면 어느 당이든 진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병관 의원 지역구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진출하시고 아니 한국에서 IT가 커지고 나서 아니, 관련 말씀하세요. 김 의원님이 저희 이 규제개혁당의 창당의 네. 모태가 된 인터넷 전문가협회 네. 조찬 세미나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 호불호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IT 산업을 이해하시고 좋아하시는 면에서는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30명의 IT를 이해하고 테크를 이해하는 의원들 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죠. 이게 꼭 규제개혁당이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김영환 의원이 상임위가 항상 별로 관련 없는 상임위로 주로 하시는 것 어쩔 수 같아서. 밀리는 거 없죠. 아닙니까? 그러기도 네. 한데 저희 지금은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변환이 네,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이제는 의료도 네. 모빌리티도 옛날에 네. 택시는 디지털하고 상관없다고 그쵸, 생각했지만 그쵸. 중심에 섰죠. 이번에 현대도 UAM이라고 해서 우버랑 합작해서 네. 곧 예. 하늘을 날린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전체 상임위에 이 기술 산업을 이해하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당뿐 아니라 네. 이제는 사람을 보고 좀 찍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시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 기술 산업을 이해하는 분들의 원내 진출을 위해서 당을 불문하고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지역구에서도 그런 의원님들을 많이 좀 찍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 창당이 성공한다면 이라고 전제를 까셨어요, 그렇죠?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 건가요? 창당을 하려면 일단 5천 명의 당원을 모아야 하는 허들이 아직 있고요. 네네네. 네, 아마 뭐 잘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창당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이라든지 당에 이런 세부적으로 내세울 것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야겠죠. 네네. 그런 과정들이 남았습니다. 네. 저희는 정책 정당이기 때문에 네. 인물보다도 정책이 우선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비례 후보 또는 지역구 후보로 네. 출마하게 된 당에 공천할 의원들은 당연히 한두 사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크게 봐도 벌써 최소한 10여 개 분야에 규제개혁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전 산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출산, 육아, 교육도 사실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하게 네네. 하고 있는 모든 것 이 규제 개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나라와 정부가 아니라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최소한 10개 분야 산업에는 의원을 내고 싶은데요. 네. 그러려면 표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10개 분야에 네. 비례당으로 10개를 저희가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정의당처럼 15% 이상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30선 네, 네. 중에 10개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꿈이고요. 하지만 규제개혁당이 앞으로 만들어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정책에 기여도 해주시고 정책 선수들이 이미 네. 완성된 세트를 들고 나온 정당이 아닙니다. 네, 네. 그 기술인들이, 기술 산업인들이, 기술 기업인들이 이제 우리의 이슈들을 풀어놓고 정리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당원이 돼주시면 되고요. 당원이 되면 당원 네트워크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규제개혁 안건을 제안하고 토론하실 수 있고 아니더라도 네, 네. 열린 창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잘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규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네. 해주시고 그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네. 당원이 돼주시면 좋고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표를 네. 규제개혁당에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최소 10석 이상을 당선시키고 그리고 10개 분야의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을 모으시는 게 가장 급한 네, 급선무겠네요. 오늘부터 아무래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당원 모집 단계입니다. 선거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벌써 2월이라서 네. 일정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네. 진짜 딱 2달 남았어요. 네. 일단 3월 20일부터 등록인데요. 국회의원 네네. 후보 등록. 아, 후보 네네. 등록을 하려면 정당이 성립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렇죠. 정당이 성립하려면 중앙당과 5개 시도당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앙당은 만들 수 있지만 5개 시도당이 있어야 중앙당이 만들어지니까 이 5개 시도당이 각 1,000명 최소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돼요. 즉 5,000명이 미니멈인데 최소인데 5개 지구당에 1,000명 이상씩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준비해서 중앙당을 창당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을 동시에 창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이나 경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이런 기업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산업단지나 이런 데 많이 네, 있을 의외로 수 있죠. 많습니다. 부산 네네. 같은 경우 센텀시티 쪽에 스타트업 단지가 네. 형성되고 있고요. 대구에도 많이 있고 대전은 또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도시잖아요. 제주도도 좀 가능할 것도 같고요. 네, 제주도에도 요즘 많이 그쵸. 또 예. 테크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모이면 1,000명 당원을 확보해 줄 수 있겠다 하시면 권선주 대변인께 연락을 주십시오. 네. 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서 그러네. 기지가 있네요. 혁신센터가 정부 설비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네네네. 설비라서 뭐 특정 쉽진 정당을 않겠군요. 지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곳에도 수백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네. 그 기업들의 임직원을 합하면 1,000명은 남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께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원을 모집하려면 알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알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주로 저희는 예.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는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당 취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돈 안 드는 선거를 또 네, 표방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저희는 많은 기술과 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을 네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는 게임인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게이미피케이션 아시죠? 네, 네,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또 젊은 세대들의 눈을 사로잡는 방법 동원을 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당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전업으로 보통 움직이거든요. 뭐 당원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뭐 생계가 있을 테고 예. 대표님도 회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생계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항상 지금은 과거의 경험이 네. 바로 미래의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업 정당인들이 당연히 기존의 정당을 만들고 해왔죠. 네. 근데 지금은 플랫폼 워커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정당도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 실제 어떤 신생 정파 중에는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전업으로 하되 우리가 플랫폼이고 저쪽은 이제 생태계 구성원이라는 의미이지만 네. 우리는 최소한의 정당이 디지털 정당 저희 당은 또 디지털 정당을 표방하는 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테크인들이 주축이 되다 네네.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플랫폼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또 블록체인도 당연히 그 한 요소가 될 거고 하게 되면 네. 많은 사람이 필요로 했던 일들을 중앙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소위 말하는 저희도 플랫폼 정당 당직자, 플랫폼 당원들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워커로서의. 네. 네네. 그거 당연히 그래야지만 당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어야 네네. 당원들의 당비를 더 효율적인 곳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당의 대표 발기인이나
준비하시는 네네 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몸 희생하여 아. 한 몸 불살라 에, 개인 시간을 특히 줄여 사업하시는 분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떡해요? 있습니다. 네, 뭐 십시일반으로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해서 지금까지 네. 만들었고요. 창준이까지는 성공적으로 온 거고요. 저희도 놀라운 게 불과 열흘 남짓 22일 날 네, 그러니까요. 발주하고 2월 4일 날 창당 준비라는 255명의 발기인을 모았는데 네. 무슨 뭐 어디 모여가지고 사람들 으쌰으쌰해서 된 게 아니고요. 네.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다 발기인 동의서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네. 시도당별로 1,000분씩만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5개 시도당만 형성이 되면 되는데 사실 테크인들 시각에서는 어떤 지역 시도당 내에 유저 1,000명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아니 유저라고 보면 또 그렇겠네요. 아니 네, 5,000명짜리 유저 유저 그러네요. 앱으로 뭐 사업을 할 그러니까요.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100만 바라보는 그런 앱을 출시해 본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유저의 유저 생각 5,000명을 못했네요. 지금 네. 확보하냐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네, 네. 거잖아요. 당원이 유저 아니겠어요? 유저, 당 국민이 유저. 유저입니다. 당유저, 소비자 그렇죠. 유저. 네. 유저의 네.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규제개혁당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가 네, 되는 유저가 거죠. 유저죠. 네. 유효투표가 진짜로 가능하다고 보세요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75만 유저를 네. 확보하면 되는 네. 75만인가요? 그러니까요. 기존 마지막 그 총선을 빗대어서 계산해 보니까 기준으로. 3%가 75만일 건데 저희는 넉넉히 100만 이상 생각하고 네, 네. 있고요. 100만 유저. 100만 모아서, 유저. 네. 사실 스타트업도 100만 유저면 투자가 막 집중되거든요. 네. 100만 모으면 그 기업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을 목표로 하고 저희가 뭐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지만 너무나 허황된 목표보다는 사실 100만 네. 유저를 확보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네. 기존의 거대 정당들 또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할 수 있게 저희가 잘 돕는 역할, 그걸 엮어내는 역할, 묶어내는 역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 되신 거죠? 아 예. 그럼 뭐 앞으로 선거일이 오기 전까지는 규제개혁당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또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정책 정강을 가져올지를 좀 지켜보는 일만 남았겠네요. 네. 네네. 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사실 매우 관심이 높아요. 규제개혁당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죠. 이런 종류의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정당을 만드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좋죠. 네. 뭐 물론 녹색당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이런 특히 기업인들, 네. 특히 또 이렇게 테크 쪽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테크 경우는 쪽 없어서 기업인들은 정치 쪽이랑 가장 좀 거리가 멀었다고 좀 많이들 느껴왔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아니 기업인들은 네. 시장 경제 신봉자들입니다. 시장 네. 경제 네. 플레이어들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시장 경제가 왜곡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로서 네. 그 시장 경제가 왜곡되는 것을 참지 못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근데 이 있습니다. 테크 산업이 특히 이 정치권에서 입김이 별로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산업에 그쵸. 비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다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게다가 테크 산업에 온갖 규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규제 수혜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했던 면도 있고요. 정부 R&D 예산이 24조 원인데 네네. 24조 뭐 800억인가 그런데 올해입니다. 그 R&D 예산 또 테크 산업에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또 이 R&D 산업을 가지고 R&D를 열심히 하면서 마치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생각을 하고 테크 기업들도 네. 그래 왔던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글로벌 산업의 지형의 변화가 심각합니다. 기업 하나가 1,600조 원이에요. 네. 애플, 구글, 그대 줄비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의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데이터 글로벌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주권을 잃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경제 주권, 국가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튜브가 틀어주는 컨텐츠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눌러가지고. 근데 추천 컨텐츠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 거죠. 수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냐 외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네.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를 네네. 기업들이 잘 따를 수 있게 하는 생태계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들의 가치를 우선시하기가 좀 쉽진 않지 않겠어요? 여러 나라에 있고 또 본사 입장도 있고 그리고 시장도 크지 않고. 우리나라도 하지 않고 또 한국형으로 좀 해줘 하면은 뭐 이렇게 그렇죠. 쉽게 무시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좀 걱정하는 것이
네. 규제개혁당이고 이제 벤처기업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당은 혹시 그러면 경영자들을 위한 당이 아닌가? 아 그렇게 느낄 수 네, 있죠. 그렇게 그렇죠? 느끼는 분들도 예. 아주 가끔 드물지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런데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규제라는 게 기업을 하는데 불편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규제도 마찬가지로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규제를 개혁된 규제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 발전된 기술이 결국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네. 일상을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진짜 바쁘실 거예요. 지금 당원들도 빨리 모으셔야 되고. 5천 명 모아야 되는데 이- 유저 그죠? 5천 명. 이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유저 되시는 거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여기 언론인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거죠? 될 수는 있는데 되지 않죠. 규제는 없지만 네. 중립적인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보다 중립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걸로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또 자주 시간-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인사 좀 들어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